해주잖아 이씨. 얼굴에다가 뿌려버려. 빨리 뺐습니다. 이거는 그냥 향술이네요. 엘사 핸드백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안녕하십니까, 남궁 대표 백과사전. 오늘 좀 중요한 분을 좀 모시게 됐습니다. 엘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엘사에서 5년 동안 근무했던 이용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부터 좀 알고 있었던 이제 지인이고 형님이시고, 또 이제 제가 사업하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엘사에서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듣는데 이거는 좀 그래도 한번 시청자들한테 들려주면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 이제 엘사에서 어느 정도의 직급, 어느 정도의 티어에 있으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엘사는 바로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엘사는 수습, 그 다음 주니어, 그 다음 시니어, 그 다음 팀장, 그 다음 부점장, 그 다음 점장, 이런 조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 여기서 넘버 3 정도 업무를 하고 이제 퇴사를 했죠. 원은 될 수 없었습니까? 원은 되기가 조금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 뭐 경력 노하우나 또 줄도 잘 타야 되고 여러 가지 세일즈 퍼포먼스도 보여줘야 되고. 엘사에서는 신이 내린 직급 점장,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러면 그 흔히 말하는 상위 티어 1티어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일단은 1티어가 되면 연봉이 높은 거. 1티어가 되면 연봉이 높다. 대략 한 어느 정도? 내가 알기로는 한 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연도마다 이제 자기 매장에서 세일즈를 얼만큼 이제 퍼포먼스를 보였느냐. 작년 대비 성장률. 인센도 있나요, 그러면? 당연히 있죠, 인센. 점장님도 인센을 받아가는 구조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피가 마르는 거예요. 점장님들의, 또 점장님들 사이에서도 그게 이제 자기 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많이 했다, 뭐 50억, 500억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 대비 얼마큼 성장했냐. 일반 회사 조직 구조랑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게 다 이제 다 세분화되어 있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엘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진급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또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로 처음에 들어갔다가 그 진급 절차에 의해서 올라간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에 관련된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저 때는 뭐 좀 15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막 디테일하게 면접을 보고 그러진 않았고 일단은 이제 공고를 해서 1차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매니저님이나 부매니저님이 보고 거기에 끝나서 출근해라 와서 이제 출근을 하면 이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켜보시다가 이제 의사를 물어보죠. 할래 말래? 직원으로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냐.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근데 내가 나올 때는 그때도 5년이나 지났던 일이었지만 한 5명을 뽑아서 이거를 이제 경쟁을 시켜서 한 명이 살아남는 구조. 그 아르바이트 내에서 서바이벌이. 그때는 엘사가 되게 잘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되게 강화됐었죠.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때로는 또 그만둔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로는 채용을 못하고 이제 TO를 계속 줄여나가니까 이제 서바이벌 같은 한 명이 살아남는. 그러니까 강할 수밖에 없고 강해질 수밖에 없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러는 거죠. 그리고 주니어들도 한 4명에서 시작했지만 또 이제 서바를 한 2명 살아남고 시니어 중에 1명 살아남고 이렇게 올라가서 1티어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모든 이제 매니저님들은 이제 그 점장을 꿈꾸면서 일을 하시겠네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들어가면서부터 꿈을 꾸는 거지. 나도 저는 1티어를 되겠다. 그 점장님은 좀 이렇게 그게 다릅니까? 포스가? 다르죠. 뭐 정장을 조금 뭐 좋은 걸 입는다라든가. 아니 뭐 유니폼 같은 경우야 그 엘사 회장님도 똑같은 걸 입고 다니시기 때문에 모든 거에 대해서는 최고급. 엘사에서 파는 거, 이런 넥타이도 다 엘사에서 파는 거, 그런 걸 줘요. 나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자체 브랜드잖아요. 모든 유니폼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구두까지 뭐 다 이제 그 자체 그쪽에서 그 브랜드인데 주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대신 퇴사를 하면 다 놓고 와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복장을 입고 밖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나가는 것도 돼요?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 옷을 입고 다녀도 되지만 이제 퇴사를 하거나 소속이 안 되었을 때는 다 반납하고 나와야죠.
아, 고스란히. 고스란히 다. 그럼 이제 입사하자마자 그래도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2천만 원 정도는 이제 지원 받고 시작하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그건 뭐 이제 미용 비용이라던가 네. 식대라던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다 나오죠. 급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좋네요. 좋죠. 복지가 그래도 네.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최고급. 어디를 뭐 출장 가더라도 비즈니스석에 가고 점장님들은 출장도 가요? 점장 원래는 2년 동안 근무를 하면 네. 프랑스로 직접 현지에 가서 네. 공장에 가서 네. 견학을 하게 해줘요. 이게 이제 그 규정에 나와 있어. 2년 만기를 하면 이분들을 모아서 네. 이제 출장을 가요. 일주일 정도. 근데 진짜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사실 좀 다뤄진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재밌네요. 재밌어요. 일하는 것도 재밌는데 또 그만큼 힘든 점도 많죠.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엘사 보면 이제 인기 제품은 사실 누구나 잘 파는 이제 모델 라인이라면 누구나 잘 팔겠지만 근데 좀 뭐라 해야 돼 악성 재고라든가 재고를 팔았었을 때 좀 더 베네핏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측정하는 게 있나요? 있죠. 그런 게 있구나. 이제 뭔가 시즌에 시즌백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잘 안 나갔어. 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그걸 걸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모션을 걸어. 그래서 가방 이런 거 팔면 1점인데 네. 이거 팔면 3점이다. 그리고 전체 메일로 전 매장 직원이 이 1, 2, 3등은 다 이제 공개를 해줘. 그럼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흔히 말해서 이제 그 뭐 매장을 갔는데 좀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약간 재고 확률이 조금 더 높네요. 그런 거를 파는 직원이 있죠. 그런 걸 또 잘하는. 네, 그런 거 딱 보고 이제 빠른 친구들은 네. 이제 그런 것만 공략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품을 나중에 상품을 주거든. 많이 팔면 그 제품을 또 주고 포상으로 또 나의 퍼포먼스도 올라가고. 이제 진급을 포기한 사람들. 진급을 포기하고 난 이것만 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지. 와, 근데 좀 충격적이긴 하네. 근데 전체적으로 네. 이제 시계 주얼리가 점수가 제일 높아요. 시계 주얼리가 이제 팔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하기야 시계 주얼리는 또 그거를 또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걸 좀 더 많이 팔면 그 가점에 좀 더 유리하다. 그쵸. 제일 높지 시계 주얼리가 가장. 가방은 이제 흔하게 잘 이제 대중적으로 팔 수 있지만 시계 주얼리는 지식이랑 이런 게 들어가야 네. 되기 때문에 그 손님과 유대감. 그러면은 그 근무하셨을 때 좀 실적이 좋은 편이셨어요? 1, 2등을 놓치지 않았죠. 근데 시계 주얼리는 많이는 못 팔았어요. 저는 이제 단타로 개미처럼 파는 스타일. 신규 고객님들 오시면? 신규도 그렇고 그냥 뭐 재고가 100개 있다. 오늘 한 20개 팔아야지. 그러니까 무슨 S 뭐 그런 가방이 있다. 뭐 N 큰 거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공격하는 쉬지 않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시계 주얼리를 잘 팔아야 정통적인 이제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 1티어가 못 되셨구나. 딱 3티어 정도. 3티어 기분 나쁜. 아까 전에 이제 인센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가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서바이벌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거의 보면 엘사 보니까 이제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신 케이스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에피소드가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그 내부에 약간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나의 성과, 내가 이제 승진을 해야 되고 1년에 인센티브를 받으려면은 100점 만점에 50점은 이제 세일즈 점수. 그 다음에 25점은 이제 영어. 영어를 어느 정도 잘 구사를 하고 뭐 이 사람과 대화가 되느냐. 토익입니까? 아니면 뭐 그런 점수를 해요? 아니면 점수는 아니고 영어를 배우게 또 지원을 해줘. 그러니까 일단은 영어가 뒷받침이 돼야 돼. 그다음에 20%는 내가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잘 융화가 되고 뭐 팀장이면 팀장으로서 어떻게 이끌고 아니면 주니어면 주니어로서 이제 어떻게 윗사람과 이렇게 소통을 잘 되냐. 약간 다면 평가 형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사람인가. 그 제일 중요한 이 5%. 센스. 근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다 잘 받으려면 일단 뭐 세일즈가 좋아야 인센티브도 잘 나오는 거니까 50점을 따야 되잖아요. 근데 이 50점을 따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제 고객 관리를 한다고. 고객 관리를? 왜냐면은 시계나 주얼리 이런 걸 파는 거는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객 관리도 하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손님을 봤는데 이제 이 손님이 그냥 한번
또 둘러보고 올게요. 갔어. 네. 근데 선배야. 네. 근데 이제 갔었어. 네. 내가 이제 보고 있었어. 네. 근데 이 광경을 난 못 봤어. 근데 오셔서 이거 주세요 할 수 있잖아. 난 대박이다 오늘. 해서 이제 다 해서 예 팔았어. 선배가 딱 왔어. 이제 딱 여기 컴퓨터에 다 판매량이 나와 있으니까 뭐야 누가 들어와. 어떻게 된 들어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진짜 몰랐습니다. 몰라? 뭘 몰라? 여자분이신 거죠? 여자분이지. 이건 내 얘기는 아니고 내가 지켜본 얘기인데. 본인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친구는 네? 이제 헬에 들어간 거야. 이제 못하게 이제 재고사 막 시키고 바쁜데 들어가서 뭐 해라. 디스플레이 바꿔라. 바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약간 이게 막 들어가는 거지. 부조리네요? 부조리긴 하지만 누구의 네. 잘잘못을 떠나서. 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 선배님으로 이거를 세일즈를 찍어줬다. 네. 그럼 핀 거지. 폈지. 라인이 생긴 거지. 근데 그걸 모르고 내 걸로 했다. 네. 그러면 이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 거기에 이뻐. 만약에 네? 상대방이 또 이뻐. 네. 그러면은 진짜 이쁜데 싸가지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갈구면 이제 단계가 올라가는 거야. 싫은 모습만 보이는 거야, 계속. 이쁘면 조금 표적이 됩니까? 일단 1차적 표정이 됐는데 네. 싫은 짓을 했어. 네. 그러면 이제 더 싫어지는 거지. 이게 되게 빡세네요. 이제 명품 판다고 자기가 명품인 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너무 좀 워딩이 세지 않아? 근데 이거는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자세를 보면 이게 이제 완전 수습이야. 수습 주니어야. 내가 이제 고객을 대할 때. 근데 이제 주니어야. 주니어 때도 이렇지. 시니어야 약간 풀어져. 팀장이 약간 삐딱해져. 부점장이 아직 팔짱을 까. 점점 다리가 올라가겠지. 왜냐면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이제 너네는 이제 이런 교육을 막 시킨다고. 넌 네 아들이야. 다 지원을 해주잖아. 옷부터 다 리본을 입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의 나의 재산에 대한 이런 차이. 난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이 필드에 나와 있으면. 왜냐면 내가 연봉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월 3천만 원 쓰는 사람들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 뽕이 들어가는 거지. 거만해지는 그럴 거야. 수도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잃어. 나는 몰라. 근데 실제로 그럼 거기 근무하시던 매니저분들이 약간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지 못하게 나도 느꼈기 때문에 그분도 아마 느꼈을 거야. 형도? 그게 어느 순간에는 너무 싫은 거지. 내가 나를 뒤로 봤을 때 별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 나는 솔직히 거만한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양반이 거만해진다면 어디까지 거만해질 수 있을까? 아니 뭐 이렇게 막 팔짱 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옷을 화려하게 입은 사람한테는 좀 더 잘하고 이 사람이 약간 좀 지위적으로 좀 높다. 근데 뭐 이렇게 좀 검소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좀 세일즈도 잘 안 하고 이런 병에 걸린 거지. 연예인들 연예병에 걸리듯이 여기도 이제 병에 걸린 거야. 나도 그냥. 아니 저도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명품 매장을 후질근하게 하고 명품 매장을 이제 가게 되면은 대우가 조금 좋지는 않은 경우를 좀 많이 좀 받아봐가지고 뭐 생긴 게 조금 빈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매니저분들이 이제 그 형색을 보고 좀 판단을 하나요? 매니저는 아니 이제 직원분들이 매니저님들은 이런 트레이닝이 엄청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넘어 쓰신 분들이라 누구를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없는데 일단은 이제 그 중간에 2, 3년 차 분들 약간 자신감이 붙었을 때 이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엘사에서 이제 제가 이제 S 쪽 이제 명동 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남대문 시장이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 남자분이 앞치마에 완전히 막 뭔가 튀긴 것 같이 온 사람이 그때는 크록스가 없었지만은 두꺼운 슬리퍼를 신고 시계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고 계신 거야. 근데 아무도 안 간 거지. 그냥 다 지나만 가는 건데 바로 밑에 후배인데 근데 되게 싹싹해 그분이. 그래서 뭐 찾으시는 거 있냐 그래서 보니까 이 시계가 너무 갖고 싶은데 근데 지금 좀 행색이 이래가지고 일이 끝나면 오겠다고 한 거야. 근데 그냥 한번 그래도 차볼 수 없냐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기름이 다 묻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닦여주고 이제 딱 채워보고 딱 하니까 이제 가셨어. 감사하다고 갔는데 그분 찐이었던 거 찐.
거기다 야채 호빵 파시는 분. 월 매출이 8억 이상인가? 야채 호빵을 파는데? 그때 중국인들이 줄 서서 그분.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손님 소유해주고 자기도 사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세일즈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되지. 그러니까 모든 손님한테 정말 그 친구는 기회를 잡은 거지. 그러니까 형색을 보고 이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좋은 교훈이네요. 그분한테는. 좋은 교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거리를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줬지. 행색이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너네가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그 팀원들을 관리할 때는 이제 그 매장은 약간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점포에서는 약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문화가 조성이 되는 거고. 문화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세일즈를 할 때 이제 엘사 같은 경우는 12단계 법칙이라 그래서 이걸 무조건 12개를 해야 돼. 인사부터 배움까지. 이게 매뉴얼화 돼 있어. 들어가실 때까지. 내가 초창기 때는 그게 없었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엘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교육을 계속 시켜줬지. 그래서 이제 어느 매장이나 가던 똑같은 멘트와 똑같은 매뉴얼? 똑같은 매뉴얼이 되게 만든 거야. 근데 그건 엘사가 진짜 최고인 게 내가 사무직인데 사무직도 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서랍 A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무조건 규정이야. B 서랍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유니폼만 입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되게 체계가 시스템이 잘 잡혀져 있네요. 지금 더 잘 돼 있겠지. 그때가 15년 전인데도 모든 매뉴얼을 다 똑같이 통일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청담동 매장을 가던 부산 매장에 가던 똑같은 데 온 거야. 이 분위기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다. 그래서 명품이 괜히 명품이 아니네요. 그치. 그게 확실히. 그러니까 앤틱하고 하지만 기본기가 엄청 탄탄한. 그러니까 패션의 흐름이 빠르게 막 가지만 기본기는 절대 바뀌지가 않는. 진짜 괜히 명품이 아니네. 그래도 이제 명품관에 오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오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의 좀 특징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는 진짜 찐 부자. 뭐 갑자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로또나 뭐 혹은 뭐 코인 부자가 돼서 그런 분들 말고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 찐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부자들은 브랜드 로고가 있는 거를 선호하지만 정말 찐 부자들은 로고가 없어. 로고가 있는 거를 안 좋아해. 티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근데 딱 보면 소재로 알 수 있는 이 빛깔과 소재로 이거는 예상치 않은 브랜드다. 신발부터 모든 바지, 옷, 안경 이런 게 브랜드가 안 나와 있어. 하지만 이 아우라가 있는 거지. 조용한 걸 좋아하시고. 조용한 걸?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구매를 어느 정도 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바쁜 시간대에 와서 사고 싶어 하지 않아. 이제 시간을 맞추는 거지. 나는 어느 시간대에 가서 쇼핑을 하겠다. 근데 그분 오신다고 해서 뭐 다른 손님 못 받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매장들은 VIP 룸을 만들어 놨어. 따로 룸이 있구나. 룸이 딱 있어.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해놓지. 의류부터 쫙. 그래서 이제 프로페셔널한 직원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세일즈를 하는 거야. 내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미 나의 리스트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의류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신상품 나왔을 때 초청해가지고 다 해주고, 갈 때도 식사 대접 다 해드리고, 필요하면 택시까지 다. 아니 근데 우리가 보는 그 매장 말고도 약간의 그 비밀의 방처럼 또 다른 룸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다. 안에는 있죠. 거기에 이제 VIP실이기도 하지만 큰 컴플레인이 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모시고 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화장실도 있어요. 그 안에? 안에 다. 와, 이런 정보는 솔직히 직원들밖에 모르는 정보고, 사실 뭐 내가 살면서 그런 룸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표님 많이 들었다고 진짜.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컴플레인하러 가서. TV에서 나오시는 뭐 연예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그래도 많이 방문하실 것 같은데, 뭐 재밌었던 일화라든가 아니면 좀 인상 깊었던 거. 백화점에서는 많이는 못 봤는데
청담동에 이제 있었을 때는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이제 남자분들 얘기하자면 잘생긴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성품도 좋아. 예를 들면 이제 눈썹이 진한데 되게 잘생긴 분 있잖아. 네? S로 시작하시는 분. 피부 엄청 좋으시고. 저 좀 닮은 사람? 그분은 네. 일단은 다 들어오시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본인이 물건을 안 고르고 네? 점장님이 다 골라주면 네. 딱 포장해서 가시지. 뭐 다른 거 보여주세요라는 말 없이 그냥 무조건 이제 자기가 봐도 모르니까 네. 점장님이 오늘 누구 생일인데 네. 그럼 점장님이 뭐 나이 알려달라고 그래. 네. 그러면 물건을 2-3개 딱 해. 그때 한 3개인가 딱 올려져 있는데 다 포장해주세요 딱 이러는 거야. 3개 다? 3개 다. 근데 그 분은 그 3개 다 받는 거잖아. 그 S분이 갔어. 차에다 싣고 갔어. 근데 옆에 이제 여자 선배님들이 누가 어떤 누구길래 S한테 선물을 3개씩이나 왔냐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잘생기신 분들은 정말 성품도 다 좋아. 근데 이제 TV 이제 이런 미디어에 나와 있는 그런 썰들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뭐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좀 그렇고. 좋으신 분들은 다 이제 좋고. 그 연예인 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잘 안 와. 그럼 이제 협찬이나 뭐 이런 거. 흔히 말해서 이제 옛날에 내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중국에서 유명하신 뭐 분들이라든가 중국 부호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을 구매할 때는 저거 주세요 해서 포장해서 이렇게 딱 가는 건데 중국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 획을 긋는다던데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럼? 그런 건 아니고 네. 라고 여행 가방 네? 그 여행 되게 유명한 걸 샀는데 그 자기가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땄대. 자기 돈을 가방에서 진짜 그때는 5만 원짜리, 10,000 원짜리를 거기다 다 넣는 걸 봤어. 사서. 여행구를 사서 거기에다가 자기 돈을 다 넣는 걸 봤어. 도와줬어요 옆에서? 만질 수 없어서 그냥 한두 개는 도와줬지. 근데 이제 그 분들 돈에 뭐 너무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쓸어 담더라고 그냥 이렇게 잠궈서 가는 거야. 카지노에서 돈을 따서 그 자기 말로는 그렇대. 그 돈 다시 다 이제 어차피 다시 이제 다 그대로 갈 텐데 그대로 가져갔겠지. 그리고 안 씻어 중국 분들이. 안 씻는 자기 운이 날아간다고. 카지노 쪽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니까 거의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근데 막 이빨이 없으셔. 웃는데 이빨이 없어. 머리 다 떠 있어. 옷도 약간 좀 추리해. 근데 이제 가방을 맨 거야. 그 중국 분들의 특. 그러면은 자기 이제 선물 사야 되니까 이거 달래. 딱 열었는데 다 돈이. 그런 분들도 많지. 이빨은 왜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들끼리 한 얘기는 이 살돈으로 이빨을 해서 좋은데. 그치, 임플란트나 박으시지. 근데 왜 가방만 사실까? 그런 경우도 많지. 확실히 중국 분들은 스케일이 다르네요. 틀려. 일본 분들은 엄청 꼼꼼해. 일본 분들은 가격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하시고 다 체크해서 이제 사시는데 중국 분들은 그냥 다 현금. 현금. 현금이나 이제 카드로 하시는데 현금 하시는 분도 많지. 근데 이제 조금 기분이 그런 거죠. 이제 돈을 던진다는 거. 돈을 던져요? 진짜 던지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중국 분들 많이 하는 문화 같은 거라. 그치, 이제 뭐 산다면야 떨어져도 줍지. 뭐 그래도 뭐 여기 혹시라도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그런 정보를 드리고자 과연 엘사 핸드백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궁금해서. 전혀 없어요. 네버? 네버.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뭐 외국에 가서 텍스 프리 받고 조금 싸게 사는 거 그 외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루이비통 직원이 되면 돼. 직원이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스태퍼서스라 그래서 이제 할인을 많이 해. 그러니까 디펙 난 거라 그래가지고 진열을 오래 했던 거나 반품을 받았는데 약간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걸 직원 복지 차원에서 70% 90%까지 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점장님 같은 경우는 막 10개
아, 개수가 있구나. 연차로 다 나눠져서 팀장님 같은 경우는 뭐 5개, 시니어분은 3개, 주니어분은 뭐 1, 2개, 그다음에 밑에 수분 없고. 약간 뭐 직원 구매라고 해서 뭐 따로 뭐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 뭐 그런 뭐 스탬프를 찍는다라든가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기록에 다 남아. 아, 기록. 그리고 신상품 6개월 출시된 거는 이제 직원 구매로 안 돼. 6개월이 지나가야지 그 상품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버짓이란 게 뭐 200이면 200 연차례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 금액 제한도 있고 개수 제한도 있고. 개수 제한도 있고 다 이게 철저해. 네, 그리고 또 이거를 되팔아. 그걸 그들이 또 감시하는 분들이 있어. 되파는 거 어떻게 추적해요? 그거는 그 팀이 예전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약간 그 엘사의 국정원 같은 느낌으로. 그치. 유통에도 있어. 이제 외부 압구정 이런데 네. 중고하시는 샵에 들어가기도 네. 하고 인터넷 같은 거 맨날 보시고 걸리면 이제 퇴사지. 그러니까 유니폼도 처음에는 그냥 다 줬는데 이거를 퇴사하고 파시는 거야. 되팔기라고 신발이나 이런 거를. 그럼 반납해야 된다며 약간. 그래서 반납이 된 거지. 아, 그래서 반납으로 바뀐 거구나. 반납. 철저하게 브랜드 관리를 되게 잘하네요, 그래도. 잘하죠. 잘해. 괜히 엘사가 아니야. 어쨌든 그래도 명품 가방을 이제 그 매장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뭐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들 뭐 그 점검이라 하죠. 사전 점검. 뭐 그런 것들 꿀팁이 있는지 없나? 근데 엘사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7번 공정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그런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보려면은 이제 실밥이나 실밥 간혹 튄 게 있나? 튄 게 있나? 간격기 이런 게 잘 맞나? 뭐 그런 핸들 이런 상태 이런 모서리 부분 약간 얼룩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그 안쪽에 잘 이런 뭐 본드나 이런 자국이 없는지 그런 거는 좀 세세하게 보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그럼 바꿔달라면 바꿔도 줘요? 구매를 하고 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하기 전에 이거 좀 이것 때문에 그런데 다른 걸로 좀 교환되나요? 뭐 이런. 해드리죠. 우리가 못 찾는 거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인기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고가 한두 개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이상이 있어. 그러니까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그때는 명품이 워낙 이제 뭐 구하기도 힘들었고 오픈런 하고 보면 인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만난 게 행운이다 이제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누가 봐도 주름이 가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근데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대처 방안이 없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이제 점장에 이런 분들은 판매를 하지 말라고 하지. 제품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그냥 기다렸다가 이제 이걸 오더를 할 테니 기간이 오래 걸리시더라도 기다렸다가 이제 구매를 하시게끔 유도하지. 그거를 뭐 싸게 드리거나 그 상품을 괜히 드렸다가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가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제 그 원하는 게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매니저님들이랑 이제 친한 경우에는 나 이거 사고 싶으니까 나 이거 오면은 좀 입고 알림 좀 해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인데 그래도 본인네들이 관리하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고객들이 많을 텐데 그것도 이제 연차 순대로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절대 아니고 이런 예약장이 있어요. 점장님도 거기에는 순번을 기다려야 돼. 이건 철두철미. 왜냐면은 세일즈가 나의 평가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안다고 해서 올려줄게. 뭐 이렇게 2번으로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게 절대 안 돼. 그 예약장을 관리하는 게 거기서 제일 철두철미한 이제 팀장이나 부점장이 딱 관리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흔히 말해서 매니저님이 제가 고객님 제가 힘써서 이거 최대한 빨리 뺐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상술이네요. 정말 찐이고 막 많은 돈을 이제 판매를 도와주시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다 이런 다 지켜야 돼. 직원 모두가. 철저하네. 너무 철저하지. 신기하네요.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근데 이거서 막 몰래 막 위로하고 막 이래서 분쟁이 나고도 하지. 실제로. 초창기 때는 막 이런 게 좀 엉성했으니까. 예전에 이제 엘사에서 그래피티 막 그 페인팅 나왔을 때 완전 선풍적 인기가 어려가지고 예약자가 막 몇백 명이 되니까. 인기 있었어요? 엄청 거의 기다렸다가 한정적이니까. 아니 이제 뭐 정보 전달이야 뭐
사실 뭐 시청자분들이 인터넷만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 엘사 안에서 이제 겪었던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 혹은 뭐 좀 이건 좀 진상 같은 고객님들도 있다 아니면 뭐 기억 남는 뭐 약간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인간적으로 이제 본인 자식이었다면 정말 그렇게 했을까. 뭐 이제 이 정도 썰이 3개 정도 있는데 이제 교환을 바로 이거 스위치만 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게 이게 규정이니까 자기는 아니래. 자꾸 이제 다 얘기가 됐다는 거야. 그 줄을 쓰셔도 됩니다. 이제 앞에 신경전이 불편한 거지. 그래 나 이제 기다릴게. 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그래서 와서 이제 교환하고 가서 위에다가 엄청 컴플레인을 건 거지. 너네는 소통이 안 되냐. 내가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위에서 다 오케이를 받았는데 앞에서 나 규제하더라. 이거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많고 막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면 요구한 게 뭐냐고 이제 서비스 부장님이 얘기하니까 자필로 반성문 쓰라고. 와이프한테도 안 쓰는 반성문. 자필로 쓰라고. 그리고 이거를 맞는 부장님도 쓰라고. 근데 이건 좀 인간적으로 좀 썼어? 썼지. 와. 그리고 또 하나는 대박이다. 수선. 수선비가 좀 엘사가 비싸긴 해. 근데 수선인데 이제 수선비로 왈가불가 했는데 어쨌든 찾아가야 되잖아. 계속 연락해서 이분이 왔어. 왔는데 여기도 약간 거친 동네야. 막 실갱이 하다가 내가 돈 낸다. 이러고 땅바닥에다가 상품권이나 이거를 탁 던진 거야. 그거를 이제 주워야 되잖아. 주소. 거기서부터도 이제 멘탈이 나가는데 또 매뉴얼대로 해야 될 말이 있어. 거기서도 매뉴얼을 설명을 있어. 해요? 이제 현금을 냈잖아. 거기에 포인트 있냐. 소득공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이런 거야. 그 멘트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직원이 엄청나게 자존심 상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근데 자기 일을 각자 해서 한 것 뿐이지만 너무 심하다는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대부분 뭐 돈을 던지거나 아니면 뭐 위에 컴플레인을 심하게 건다거나 약간 물리적인 행위가 이제 그건 좀 선을 많이 넘었다. 뭐 아무리 이제 뭐 시스템에 조금 불만족이 있다라든가 뭐 그래도.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없는 일은 없는데 다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건 좀. 좀 심하다 근데. 그거는 좀. 많이 심하다.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없나? 뭐 그런 약간 그런 거 말고. 그냥 시트콤이라고 보면 돼. 하루하루 모두가 너무 바쁜 와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순간적으로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들이 오니까 다양한 고객들과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한정된 그 매장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입이야. 신입인데 처음에 이제 가방 이런 거는 알지만 시계 이런 거는 깊숙하게 돼서 모른다고. 그치. 너무 바쁘면 내가 시계를 응대할 때가 오면은 이제 남자 손님이 딱 앉고 손님이 딱 있잖아. 내가 여자야. 신입이야. 뭐 이게 설명을 막 하잖아. 그럼 차 보라고 할 거 아니야. 이 손 맞지? 그래서 이게 찰 거 아니야. 그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야. 그러면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초토화 되는 거야. 초토화. 거기서 보고 있다가 낄 수가 없고. 다 식은땀을 해서 이제 손님이 제 팔을 어디까지 돌릴 거냐고. 나 시계 사러 왔는데 이거 담 걸리게 생겼다고 이러지. 근데 그때 너무 재밌는 남자분이어서. 그래도 유쾌하게 응대해 주셨네. 큰 컴플레인이 될 수도 있었지. 왜냐면 고객 팔을 이제 꺾어버린 거잖아. 꺾으니까. 그 앞뒤로 다 꺾었네. 근데 이제 그분도 구매를 했던 것 같아. 이제 그걸 다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분이 열심히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딱 이렇게 고정됐어, 그 직원은. 그래서 딱. 재밌는데? 이게 제일 재밌는데? 가장 강했던. 재밌다, 이거. 그래도 좀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어땠는지. 일단은 되게 낯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편안했고, 그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접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안에까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저도 많이 이렇게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그 아직 얘기 못한 그런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앞으로 한번 좀 잘 한번 출연을 시켜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